않아서 뜻이 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공화당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제 관계 그리고 외교 정책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캐주얼하게 말씀드릴 것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국제 관계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항상 한미 동맹입니다. 제가 항상 아쉬웠게 좀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물론 포함이고 우리 당에서도 미국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미국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또 미국하고 잘하고는 싶은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고마움을 표현해도 그쪽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정치 철학 그리고 외교 정책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이 정치 철학의 대전제는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 미국의 국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얘기냐면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은 인권인데 이 인권이 그냥 무슨 좀 추상적인 이상적인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미국은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권을 하나의 국가 안보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게 뭐 추상적이고 그냥 좀 애매한 그런 이슈가 아니고 미국에게는 이것이 전략적인 이슈인 것입니다. 인권과 국가 안보 간의 관계가 좀 처음에는 또 와닿기 쉽지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인권이란 한 명에 대한 권리의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침해당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권 유린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국가 안보라는 것은 한 명 이상, 즉 여러 명의 권리가 존중되는 것을 말하고 이 여러 명의 국가를 만드는 여러 명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우리는 이것을 국가 안보 이슈라고 위협 이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을 많이 안 하시지만 펜스 부 대통령이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A country that oppresses its own people rarely stops there. 자국민의 권리를 탄압하는 국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주변국 그리고 주변국의 국민의 권리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those who deny religious freedom to their own people often have few qualms denying those rights to others. 자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은 주변 국민에게도 같은 행동을 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것의 연장선상입니다. 이것이 한국 속담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샌다. 그리고 좀 더 쉬운 예를 들면은 가정폭력입니다.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자기 배우자하고 애들을 때리는 사람이 밖에 나간다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많은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미국인들이 납치되고 있고 북한에 의해서 일본인들이 납치되고 또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치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도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인권과 국가 안보 간의 상관관계를 꼭 이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자립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한 집안으로 본다고 했을 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 모든 걸 챙겨줘야 하고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려운 일들도 스스로 풀어나가면서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책임감이 생기면서 집안일을 돕고 오히려
그 어른들이 그 의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집안일이라는 것은 미국이 주관하는 전 세계의 자유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이 부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해외 파병입니다. 미국이 하고 있는 것들은 전 세계에 자유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미국 혼자서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뭐 정말 뭐 지금 베네수엘라라든지 여기저기서 전 세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미국 혼자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 미국의 일방주의, 제국주의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미국 혼자 하기에도 벅찹니다. 미국의 내부적인 의견 분분도 할 것이고 또 상대방 또 야당에서는 또 이것저것 걸고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영국은 항상 미국이 집단 안전 보장을 위해서 노력할 때 영국은 항상 동참하는데 그거를 전혀 다른 국가인 아시아의 국가 그중에서도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에 항상 동참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우리의 대한민국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가난했었을 때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문을 열어주었고 미국의 도움 하에서 우리는 OECD 선진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들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 도움을 다시 베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전 세계에 미국의 자유를 확산시키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우리 도리를 할 줄 아는 나라라고 미국도 생각하고 또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돼가고 있는 이 마당에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를 뿌리 내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우리의 안보에도 결국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미국이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고 하려던 그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주의 세력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최전방에 있는데 지금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데 최전방에 있는 나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그 전체주의 세력에 대항해서 제일 싸우고 있어야 되는 나라가 지금 그 반대로 이 전체주의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매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 한국 혼자는 불가능한 것이고 일본 혼자도 불가능한 것이고 또 미국 혼자도 매우 벅찹니다. 그런다 보니까 우리 3개국이 한미일 동맹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소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는 항상 우리는 한미동맹을 외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상대해야 되는 많은 교류해야 되는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미국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지만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게는 미국이 제일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동맹이지만 일본도 동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친구의 친구는 우리의 친구이고 일본과도 우리는 당연히 잘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일본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은 한국 거고 제발 일본을 파트너로 봐달라는 것입니다. 왜 한국에서 맨날 일본을 뛰어넘자 일본하고 비교하면서 반일하고 그런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 지금 무슨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수출 금지 그거와는 별개로 이것은 매우 역사적인 문제로서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들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뛰어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것은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자랑스러운 나라고 잘 살고 이 전 세계로부터 많은 동경심 그리고
훌륭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왜 한 나라를 특정해가지고 항상 그 나라하고 비교해 가면서 그 나라를 경쟁한다고 생각하는지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북한하고 중국이라는 이 전체주의 세력과 맞서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의 작은 문제점들을 갖고서는 이걸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 우리나라 처해 있는 이 전반적인 이 국제 현안들인데 간단하게 외교가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외교라는 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또 그 과정을 설명드리기가 쉽진 않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외교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제가 지난주 상주 전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때 영어 연설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발음을 연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것인데 내가 지금 영국에 와 있으니까 영국식 발음으로 하는 게 나을까 그러한 고민을 하시는 그런 배려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연설하신 다음에 외신 기자들이 대표님 그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참 이분이라면은 내가 한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도 투표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성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외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교라는 것은 결국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도 외국 국제적으로 교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겉으로 많이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이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 신뢰가 쌓이면서 점점 신뢰가 쌓이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게 일본 쪽하고도 저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 쪽에서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한테 말하고 싶은 건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말씀하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지만 먼저 우리가 만나고 또 만나고 그리고 또 만나면서 신뢰를 쌓아가자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뢰가 많이 쌓였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연설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 조원진 공동대표님이 비서가 되시면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해외에 계신 주요 인사분들에게 바로 그 기소 사실을 알렸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정말 주요 인사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고든 창유라든지 H. 젠 슈나이더라든지 작년에도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레그 스칼라츠 사무총장님이라든지 또는 제니바 기자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우리 당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카페에서 다들 보지 않으셨나요? 예, 우리 당의 네이버 카페에 가보면은 거기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외 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이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랬냐면은 먼저 반미 선동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자 1, 2년간은 반미 선동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먹힌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과 일본 국민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미국은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주고 자유와 번영을 안겨주는 나라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과 전쟁을 해서 일본을 이긴 승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파건 좌파건 사실은 심지어 좌파들도 사실은 미국에 대한 고마움이 큽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큰 정말 몇몇 공산주의자를 빼고는 사실은 좌파들도 미국 한미동맹을 중요시하고 미국을 매우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이 아무리 한미동맹 중요시하고 또 성적을 들고 다녀도 미국이 봤을 때는 그건 참 고맙다. 하지만 우리 미국을 반미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사실 좌파 중에서도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 한미동맹을 외치면서도 약간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가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항상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시한다는 것을 꼭 알려야지만 미국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은 정말 그 진정으로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미가 먹히지 않자 이제 문제인 한 것이 바로 이 반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요새 있는 그 한일 간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그 100% 문제의 잘못입니다. 이것이 그 좌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하나의 그냥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생쇼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 이게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일본에서 이렇게 화를 내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 돼가지고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축하한다고 생일태액을 올려줬더니 뭐 자기는 단 거 안 먹는다고 바로 면전에서 나는 거절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문재인은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하고 뭐 문희상은 일방이 사과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 기본 외교의 기본 중에 기본을 아무리 싫어하고 뭐 만약에 정말로 적극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했던 행동은 정말 그 결례도 이런 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며칠 전에 그 강창일 의원이 일본 가가지고 자기가 뭐 아무도 못 만나고 왔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강창일에게 네가 일본에 와도 아무도 만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줬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강창일은 무조건 가가지고 못 만났다고 자기가 거지냐고 이런 말을 하니까 일본에서는 사실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강창일에게 다시 되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거지니까 맨날 이제 돈 달라 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그리고 이 화이트리스트의 배제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도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것이 사실은 큰 피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만, 중국, 한국을 뺀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화이트리스트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수출을 잘만 하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서류가 잔뜩 늘어나가지고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은 이제 문재인이 일으켜 놓고서는 그 책임을 우리 국민들 보고 해결하는 거고 그것이 안 되니까 미국한테 해결하라는 거고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일본하고 같이 해결하자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의 국제적인 신뢰는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동조하고 있는 것이 이 민노총이 조정하고 있는 국내 언론인 것입니다. 거기서 호들갑을 떨면서 뭐 처음에는 아베가 선고용이라고 말하더니 그 다음에는 오늘 조선일보 갔더니 이것은 뭐 일본이 한국이 이제 많이 따라잡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박탈감 때문이다. 무슨 별의별 분석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보면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신뢰가 깨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이것이 일본만 대놓고 한국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것을 보면은 미국이 전혀 신뢰할 수 없게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맞고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1교포분들 우리는 제1교포분들을 잊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는 60만 명이라는 많은 제1교포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질까봐 많은 걱정을 하시고 자신들이 난민이 된다는 우려에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사실은 이게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Nobody goes to a game to see the referee. 그 심판을 보러 시합에 가는 사람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정치는 명분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매우 훌륭하고 진실인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인 성령 야당으로서 우리의 모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국에 오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주요 인사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은 일단 뭐 황교안의 그 사안당이 거대 야당이니까 무조건 만납니다. 그런데 그 황교안하고 만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꼭 그 우리 공화당의 대표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비중은 사실은 우리 쪽이 더 큽니다. 그리고선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자한당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죽어야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분들을 말씀을 하세요. 죽어야지.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그분들이 만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궁금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를 조용히 돕고 계신 분들 많고 또 앞으로도 돕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단지 불편한 것은 우리 당이 지지율을 조금만 더 높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도울 수 있다. 이제 조원진 공동대표님이랑 홍문정 공동대표님들이 요새 매우 용기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당이 친일파로 몰리는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시면서도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도 사실은 이 반일 감정이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의 두 대표님들이 하시고 계시는 행동은 정말 용기도 있고 또 저는 정말 이 부분에는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계속 말하는 얘기는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체결하셨던 한일 기본 조약을 우리가 계승하고 거기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잊고 위안부 합의를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를 계승한다는 그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일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용기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당이야말로 진정성을 갖고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당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사상 초유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여러분 지금 나와 계신 것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아시겠지만 집회도 그렇고 텐트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미국 갔었을 때 대학관 앞에서 40분 동안 집회를 했었는데 이것은 정말 사상 초유일이에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하면은 경찰들이 막 수천 명이 몰려 나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부터 에스코트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주미 한국대사관에서도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여기저기서 방해 공작이 많이 들어왔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집회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백악관 출입 기자들하고도 우리는 여러 번 인터뷰를 하고 있고 또 그분 중에서는 이제 우리 조원진 대표님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저번에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번에 폭스뉴스 대학관 출입 기자님하고 인터뷰한 걸 아실 겁니다. 이제 처음에 저도 인터뷰했던 걸 좀 유튜브에 댓글들을 봤어요.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가짜라더니 그 다음에 이게 진짜인 걸로 이제 판명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 뉴스에도 보도되지 않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유튜브를 한번 다시 봐주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처음에 케빈 코크 폭스뉴스 기자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듣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왜 이러니 하면서 잠깐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을 가시나 생각하기도 하고 잠깐 쉬러 가셨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요. 인터뷰가 워낙 길었으니까. 근데 기자님께서 노트북을 들고 나오셔서 조원진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적으시더니 끝에 이거는 끝에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원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돌아갔을 때 어떠한 시각으로 저희 시각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케빈 콕스 기자님께서 미국에 가서 VIP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때 어떠한 시각으로 이 한국 문제를 보도하겠습니까? 네, 상상해 가시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때 조원진 대표님하고 인터뷰해서 그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시각을 바꾸는 한국의 현실을 알려주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뉴스에 안 나온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이 가끔씩 하는 이 돌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끔씩 트럼프 대통령님의 행동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조기를 내놓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은 우리가 성조기를 놓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은 무조건 항상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미국의 가치에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조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참 많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미국에 갔었을 때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라는 얘기를 하면 정말 벽을 보고 얘기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도 우리 강원준 동지 여러분께서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요새는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조용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고 저도 참 그분들께 굉장히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 주요 인사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주요 인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공화당이라는 정당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주식으로서 주식을 산다면 우리 공화당에 투자하겠다. 우리 공화당은 아마존, 아마존과 구글이 처음 만들어질 때와 같은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금씩 공개적으로 지지 발언을 하시면서 이제 알려진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께는 이제 공개 지지 발언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씩 나오실 거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이제 아시게 되실 건데, 정말 아마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HTU의 댄 슈나이더 사무총장님께서 조원진 공동대표님의 기소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온화하고 말수가 없고 조용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조원진이라는 이름을 특정해가지고 트위터에 올려서 이분이 기소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정말 여기에 매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좋은 뉴스가 최근에 며칠 전에 김평우 변호사님의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모든 창이 연설한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 대해서 언급한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처음인 일입니다. 그동안 모든 창 선생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얘기를 하시고 매우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엔에서 이 인권을 인권 유린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국 쪽하고 얘기를 하면 항상 그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한국의 대안세력을 찾고 있다. 근데 자한당은 아니고, 근데 우리 공화당은 너무 작다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지금 몇 달 동안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건의를 들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나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셔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우리가 간다면 어떨까라고 말했더니 그 부분에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슈에 대해서 자꾸 불법 탄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인권 유린 쪽으로 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미국 쪽에서는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인권 유린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하지 말아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꾸 미국에다가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이것을 싸워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물론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거고 뒤에서 조용히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은데 우리가 일본과 미국과 같이 공동으로 연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 문제, 바로 납치자 피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미국하고 공조해가지고 같이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많이 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한미일 동맹이 너무나도 지금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문제가 아닐까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